사와 불에 기름을 붓다. 며느리들의 전쟁. 아버지의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당사자들을 넘어서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격화되어 갔어요. 큰 며느리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45살로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을 사억이 1억으로 줄어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빚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 빚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요? 막내 때문이잖아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막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자기야, 그러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 힘드시긴요. 지금 우리가 더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집 대출은? 우리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요. 큰 며느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큰 며느리보다 더 직설적인 성격이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한테만 따로 뭔가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긴요. 5억의 아파트 세 채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막내한테만 따로 말씀 안 해주셨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평소 막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음식만 먹고 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내 3억 빚 문제도 이상해요.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왜? 도박이나 다른 나쁜 일에 쓴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 빚을 나눠서 질 이유가 없잖아요. 한편 막내 아들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36살로 남편보다 3살 어렸어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어서 다른 며느리들에 비해 발언권이 약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형님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시아버님 빚이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막내 아들이 풀이 죽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3억을 빌린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아예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신도 시아버님의 아들인데. 막내 며느리는 평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많이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사회적 지위도 낮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유산 문제만큼은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들끼리 따로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먼저 약속을 잡고 막내 며느리를 불러낸 형태였지요. 카페에서 만난 세 며느리. 분위기는 처음부터 살벌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막내가 시아버님한테 3억을 빌린 일, 당신도 알고 있었죠? 막내 며느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요? 언제요? 한 1년 전쯤.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1년 전에 알았으면서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창피하다고. 창피해서요? 큰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창피함 때문에 시아버님이 혼자서 그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막내 며느리가 움츠러들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됐으면 일찍 정리하지 왜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살려고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한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적이에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당신네 때문에 우리 유산이 줄어든 건데 무슨 면목으로 언니라고 불러요? 막내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언니들, 저희가 받을 몫은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포기한다고요? 둘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억 빚을 갚아야죠. 당신네가 3억을요? 막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빚을 진 사람이 유산까지 받겠다는 게 말이 돼요? 막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들 너무해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둘째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족이라면 시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겠죠. 결국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남편들에게 전해졌고 가족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정답게 보낼 날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들이 모두 모이기를 바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이어서 둘째 부부도 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분위기였고요. 딸도 사위와 함께 왔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 모였으니까 식사하자.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음침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유산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생신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확히 정리해야죠.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막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큰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수님들, 오늘은 정말. 아니에요, 누나. 큰 며느리가 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정확히 정리하고 가겠어요.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우리가 한 얘기 기억하죠? 3억 빚 갚는 것.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구해요? 그건 당신네 일이고 우리 상관없어요. 둘째 며느리가 한술 더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막내 며느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든지요.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시아버님한테 빚을 졌으면 아내도 책임져야죠. 이때 막내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형수님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까지 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한 책임이에요. 큰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막내야, 형수님 말씀이 틀렸어. 내 아내도 그 돈의 혜택을 받았잖아. 무슨 혜택을요? 사업 망해서 다 날린 건데요. 망했으면 더 책임져야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 좀 해. 하지만 이미 며느리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시아버님 빚을 만들어 놓고도 태연하게 여기 앉아 있어요? 막내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큰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미안하다는 말로 3억이 없어져요? 우리 손해는 누가 보상해줘요? 막내 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들 그만하세요. 제 아내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당신 아내라고요? 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남편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형들한테 피해 끼친 것에 대해서요? 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인데 이게 뭐예요? 하지만 며느리들의 감정은 이미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뭐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라고요. 이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건 너무한 말이에요. 너무하긴. 당신네가 더 너무해요. 결국 막내 부부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입시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통곡하셨습니다. 내 생신에 이게 뭐니?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고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소식은 친척들과 동네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김내 집안이 유산 문제로 완전히 갈라졌다더라. 며느리들이 서로 싸웠다더라. 막내가 시아버지한테 3억씩이나 빚을 졌다더라. 온 동네가 이 집안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친척들도 각자 다른 편을 들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쪽 친척들은 장남이 집안을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며 큰아들 편을 들었고 어머니 쪽 친척들은 막내가 너무 불쌍하다며 막내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개입으로 단순한 형제 갈등이 집안 전체의 전쟁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홀로 남아서 매일 눈물로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이제는 완전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던 가족의 화목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며느리들의 개입으로 갈등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는 온 동네가 이 가족의 불화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은 며느리들이 가세하면서 가족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까지 망쳐버린 며느리들의 다툼, 그리고 온 동네로 퍼져나간 소문까지. 이제 이 가족의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